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 에듀워드가 작년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건 아니고 작년 요 키트는 프로피팩 11월 달에 발매한 키트인데 작년 2025년 11월 프로피팩 단품으로 발매한 에듀워드 1대48 스케일 미그 21 F13 피쉬베드 프로피팩 키트 이제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네. 요 키트가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니고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키트보다 한두 달 먼저 한정판이 먼저 발매가 됐습니다. 음, 이 자료집 책 한 권이 추가되면서 한정판으로 발매된 게 있는데 그건 또 가격이 좀 너무 비싸고 그 서적이 이제 영어로 수록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체코어로만 네, 수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체코어는 몰라서 그림만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단품 발매되기를 기다렸다가 조금 다른 노트로 좀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국내 입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먹공용 풀과 마스킹 테이프로 가조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에 장단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 좀 오글거리는 총평을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집본을 올릴 예정입니다. 편집본이 올라간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해도 1시간이죠. 하여튼간 최대한 짧게 편집을 하는데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물론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영상기를 짧게 편집을 해야 되니까 숭숭 뺍니다.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제품의 품질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라이브 보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쿠거 모델링 클럽 멤버십 가입하시고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서 라이브 방송 무한대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차는 덩어리님.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키트 일단은 이게 좀 미그 21이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에드워드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그 21 F14 한정판 서적이 들어가고 마킹이 좀 더 들어간 한정판이 2데이 행사 그때 이제 판매를 하고 10월 달에 또 남은 걸 판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말부터 판매를 했고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에 지금 제가 구입한 요 키트 프로피팩 단품을 발매를 했습니다. 1대48 미그 21 F13 결정판입니다. 요 F13은 미그 21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PF형이고 서드 제너레이션은 MF형, 그다음에 포스 4세대 이제 미그 21은 비스형입니다. 비스형. 네, 그래서 1세대 미그 21 이제 발매를 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듀워드가 1대48 스케일 미그 22를 작년 2025년에 처음 받는 게 아닙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완전 신규명으로 1대48 스케일 미그 21 MF 키트를 발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MF형 프로피팩을 제일 처음 발매하기 전에 MF형 그 서브스크라이버 에디션 있죠? 요거 먼저 발매하고 그 다음에 MF형 프로피팩을 발매했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브스크라이버 에디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가보시면 리뷰 포스팅이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 에디션은 미그 21 발매한 다음에 그 똑같은 형식으로 발매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미그 21만 서브스크라이버 에디션으로 은색 반짝반짝거리는 어, 그 키트 박스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예전에 구입을 했었고, 자 그래서 MF형 제일 먼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발매를 했고, 미그 21 4세대 기체인 미그 21 비스형, 요 키트는 2011년 12월에 신규 부품을 추가해서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음, 미그 21 피쉬베이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미그 21 F13의 발매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인기가 없어서 좀 뒤로 미룬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작년 2025년 9월 말에 한정판으로 처음 발매를 했고 요 키트입니다. 한정판. 제가 주간 모너스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네, 요거. 네, 지금 디스컨티뉴.
가격이 비싸죠? 100불이 넘어가지고. 맨 처음에 키트 두 대가 들어갔나? 1대 48인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키트 한 대분에, 네, 요렇게 좀 자료집 같은 게, 요거 밑에 있는 거. 여기 좀 체코어로만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별매품이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한정판으로 제일 먼저 발매를 했지만 가격이 비싸서 네, 이제 프로필팩 단품을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정판을 처음 발매했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키트는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발매한 단품 프로필팩 키트 요거를 11월 달에 발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체코 에듀오드는 키트 정식 발매 전에 키트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어서 뭐 시사출 조립 사진과 공식 완성 장례, 좀 전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죠. 공식 완성 장례, 키트 품질을 편하게 미리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 결정판이 됐습니다. 나오기도 전에. 나온 다음에도 확실히 살펴봤었는데 어디 뭐 흠잡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게 1대 48 미그 21 F13 키트에는 뭐가 있을까? 응? 에디오드 키트 말고 지금 발매한 키트 말고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네. 음. 트럼펫터 딱 한 개. 트럼펫터 2012년에 트럼펫터가 1대48 미그 21 F13을 신규명으로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J7B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중국이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만든 거니까 거의 똑같은 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네, 미그 21 F13은 에디오드 이외에 딱 한 개밖에 없다. 네, 근데 요 트럼펫터 키트 한번 살펴보시면 건성건성 만든 키트는 아닙니다. 네, 트럼펫터 특유의 패널과 리뷰에서 새겨져 있지만 부품 분할이 좋고 가동이 뭐 플랩, 아일런, 러더 이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메인 휠의 타이어는 또 고무 재질로 넣어뒀어요. 그리고 무장은 네 종류가 들어가고 하지만 작년에 신구면으로 제작한 에디오드 키트 품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제작기나 리뷰만 보셔도 이번에 신구명을 발매한 에디오드 키트가 더 좋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고 잠시 후에 또 왜 어디가 좋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에듀워드가 미그 21 F13을 제일 마지막에 발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듀워드가 발매한 1대 48 스케일과 1대 72 스케일 미그 21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죠.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1대 48은 마무리가 됐고, 네. 여기 보시면 1대 48 스케일 요걸 보시면 네, 2011년 3월 달에 MF형을 제일 먼저 발매를 했고 그 다음에 PF, PFM, SMT 정차량인 R형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비스형까지 2011년 12월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네, 공비 기간이 꽤 있었죠. 작년 2025년 9월 말에 한정판으로 미그 21 F13을 발매하면서 네, 어느 정도 라인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라인업을 끝맺는 마침표를 이제 딱 찍었고, 저 밑에 보시면 1대 72 스케일은 2018년 5월부터 MF형으로 시작합니다. MF형으로. 그래가지고 PF, PFM까지만 이렇게 발매를 했고, 좀 빠진 게 보이죠? 1대 48 미그 20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그죠? SMT하고 R형도 안 보이고 비스형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네, 1대 72 미그 21 비스형을 듀얼 콤보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발매를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네, 저도 이거 두 개 구입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단품으로 하나 또 구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리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주간 모너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매를 안 할 것 같았던 정차량 R형을 지금 발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음 달 4월 달에. 신규 부품 준비해가지고 금형 제작하고 막 사출하는 영상 한번 에디오드 공개한 거 함께 봤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검신사가 이제 미그 21 1세대인 1대 72 미그 21 F13인데 이건 뭐 분명히 에디오드가 준비를 하기는 할 텐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 음.
올해 초에 이제 에듀워드가 공개한 2026년하고 내년 2027년 신규명 에어로 키트의 발매 스케줄을 보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요 1D72 미그 21 F13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음. 완전 신규명으로 나오긴 할 텐데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1대72 미그 21 F13보다는 파급력이 좀 더 큰, 좀 더 핫한 아이템들로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네 1대72 미그 21 F13 키트 발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간에 또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가 짜잔 히든카드로 또 발매할 또 있는데 그러면 또 결정판이 또 바뀌는 겁니다. 지금 1대72 미그 21 F13 결정판 독일 레벨 게 있거든요. 독일 레벨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뿐히 제끼는 결정판이 될 겁니다. 에듀워드가 발매를 하면. 제일 궁금하신 게 프로포션.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 운동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9월 말 이전에 공식 완성장대 막 올라올 때 그때부터 봤었고,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이번에 프로페팩 나온 것도 또 살펴보고 했는데, 뭐, 딱히 투집 잡을 부분이 없어요. 그만큼 에드워드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사항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재질, 단단합니다. 부품 다듬기 적절한 정도의 단단함. 제가 딱 좋아하는 거. 너무 물러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해도 다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자, 그리고 패널하고 리벳.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샤프합니다. 마이너스 리벳과 플러스 리벳이 섞여 있고, 진짜 샤프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보험 차원에서 살짝 한 번만 다시 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20 F13 같은 경우는 베어메탈, 그러니까 은색 기체거든요. 은색, 메탈릭 도료를 칠하는 마킹이 많아서 부품 표면을 한 번 정도 사포질을 해야 되거든요. 사포질을 안 하면 아주 조그만 흠집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리벳하고 패널 라인이 조금 무뎌질 것 같아가지고 그 보험 차원에서 살짝만 파주시고 찍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봐도 되게 샤프하긴 샤프합니다. 네. 자, 그리고 러너 게이트 상당히 잘 정도는 설계인데 깔끔하게 자를 수 있고요. 근데 일부 부품의 러너 게이트를 보면 세부 디테일을 좀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런너 게이트를 좀 투박하게 좀 배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언더 게이트도 군데군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접착 가이드 아마 요거가 좀 조립성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접착 가이드력이 약간 부실합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허당은 아닌데 예, 확실하게 고정시키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음. 부품 안쪽도 상당히 깔끔하게 광이 나도록 다듬었지만 뭐 타미야 정도 그런 급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접착 가이드 설계가 좀 타이트하고 접착 가이드 깊이가 얕은 핀이라서 가죽이 필수고 그리고 그 부품의 접착면을 보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접착 가이드보다는 그냥 매끈하게 평면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아서 모형의 접착제를 바르고 부품을 딱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게 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음. 요게 어긋나지 않게 좀 끝까지 좀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부품 그 접착 가이드가 군데군데 적재 독소에 배치가 되면 이게 어긋나지가 않거든요. 음. 이렇게 좀 틈이 해가지고 들쓸 수는 있어도 이 어긋나지는 않는데 지금 에디오드는 매끈한 평면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아서 이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켜 보셔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사출 상태. 지금 뭐 6개월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금형 키트지만 일부 부품에 조금씩 지느러미가 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마이너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여기 좀 미그 21 F13이 제일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 1T48 미그 21 라인업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요 키트를 자세히 보시면 제작 데이터를 공용했지만 서로 같이 쓰지만 런너는 모두 신규 제작입니다. 네, 다 신규 제작이에요.
저는 최소 무장 런너는 좀 공용으로 쓰지 않을까? 기존에 만들어진 거 그냥 같이 넣지 않을까? 그리고 뭐 F13에서 필요한 무장 같은 거는 따로 조그맣게 런너로 만들어서 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또 무장 런너까지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미그 21 키트에 들어있는 동일한 무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용을 했지만 제작은 새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신규 올뉴 툴링입니다. 이런 데서 좀 네, 에듀워드의 또 진심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뚜껑을 열면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박스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미그 21 F13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가격이 비싸서 가격이 비싸서 네, 절판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음, 핀란드, 네, 핀란드 마킹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보면 네, 질이 좋은 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고 네, 데칼은 이렇게 두 장입니다. 데칼 두 장. 음, 에듀오드가 자체적으로 인쇄한 데칼입니다. 그리고 데칼 필름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데칼 필름. 그래서 나중에 데칼 필름을 떼어낼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건식 데칼 판박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칼로 했는데 또 혹시 몰라서 또 말씀드리면 요 에듀드의 그 필름이 데칼 연화제에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데칼 필름을 안 떼어내셔도 돼요. 떼어내지 않아도 돼요. 떼어내지 않아도 나중에 뭐 유광 클리어든 무광 클리어 이제 코팅 차원에서 한번 쫙 뿌려주시면 잘 안 보여요. 특히 무광 뿌리 주시면 자국이 거의 안 보입니다. 데칼 필름 자국이. 물론 단차는 조금 보일 수 있어도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네. 기본 데이터 데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요 기본 데이터 데칼도 따로 발매로 팔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부품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제가 조립 어제 라이브 방송 끝나고 이제 분해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조립하기 힘든 부분은 저렇게 해놨고 부위별로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방송 전에 가조립 먹공리 블록 가조립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조립성하고 프로포션 확인을 했고 어제 라이브 방송 끝나고 다시 분해를 했고요. 저녁 먹고 자 그리고 네 프로필팩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칼라 애칭하고 재단이 되어 있는 마스킹 3입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에듀워드가 예전부터 마스킹실하고 애칭, 음, 음, 애칭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프로피팩에 요거를 넣어주는 이유는 요거를 팔기 위해서. 왜?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을 하니까. OEM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설명서. 음, 질 좋은, 네. 번쩍번쩍 빛나는 종이에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칼라 인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뒤쪽에 별매품 선전하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음, 일단 앞부분에, 음, 기체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거 읽어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넘겨보면 런너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마킹에 따라서 불필요 부분이 조금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음, 대부분의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마스킹실하고 칼라 애칭이 들어있다. 그리고 도료 테이블은 군제, 네, 군제 거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제 거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쭉 보면 전형적인 뭐 에듀오드 스타일의 설명서인데 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설명서가 일단 A4 사이즈에다 제본이 돼 있고 그림이 크고 네, 뭐 부품 번호라든지 애칭 번호 이런 걸 또 다르게 좀 표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킹별로 이런 거 이게 좀 선택 부품이 많아지면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표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잘 해놨는데 일단 설명서 단계별 설명이 없어요. 에듀오드도 A라고 돼 있고 스텝 B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네, 좀 추가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네, 아직까지 좀 고집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뭐, 영문하고 체코어 표기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요런 게 좀 없는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보면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잘 해놨죠. 네, 클로즈드 오픈. 물론 이게 없어도 알 수는 있지만 아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언제 쓰는지, 네,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굵은 글씨체로 해가지고 이런 거 써놓은 건 잘했고요. 자, 그리고 뭐 주의할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색상을 좀 달리해서 표기한 것도 좋고, 물론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고요. 안녕하세요, 션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에듀드의 그 회사 마스코트의 토끼를 해가지고 Don't forget to add the nose weight balance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여기 공간이 많은데 이거 2배 이상 크게 그렸으면 이게 왜 그려져 있지 하고 쳐다볼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상태에도 보긴 할 텐데, 근데 멀리서 보면 또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이 기수에다가 무게추를 넣으라고 이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쓰여져 있는데, 몇 그램? 몇 그램을 넣어야 돼? 이것도 좀 지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에듀어드? 음, 응? 뭐, 물론, 무게추를 넣을 공간이 확실하게 좀 넓어가지고 많이 넣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대충 몇 g인지는 지정을 해줘야 고기에 맞춰가지고, 어? 뽕돌을 넣든, 뭐, 너트를 넣든, 그냥, 어? 무게가 나가는 걸 넣을 텐데, 무작정 무거운 걸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표기가 좀 빠진 게 좀 그렇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조립을 도와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이렇게 좀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요거. 열린 상태 캐노피 할 때 아마 이게 각도가 딱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나 여기쯤에 요 정도 각도를 유지를 해야 돼라고 요 여기 조선소 후방 겹뼈 요거 그려준 것처럼 추가로 저 일러스트레이션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227분번 227 접착 가이드가 커가지고 아마 접착 각도가 이렇게 공체가 많아서 흔들리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요 각도로 붙이도록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레퍼런스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줬잖아. 이거 잘한 거거든요. 근데 왜 뒤쪽에서는 그걸 또 빼먹었냐 이거지. 음, 음. 그런 것들은 좀 그렇다. 음, 여기 써있네. 스타보드 뭐 저 포트. 그리고 글씨도 좀 더 크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런데 핀바이스를 할 때는 네, 0.3mm 직경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의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0, 콤마가 아니라 따옴표를 해냐라는 분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침표인데 유럽 쪽은 콤마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 그냥 얘네들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네. 0 다운표 3, 0.3mm, 0.3mm.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요거 얼마 전부터 요렇게 좀 마스킹 쓸 가이드 생놀이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되게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음. 직관적이잖아. 응? 직관적이야. 내가 어디에 쓸 마스킹 실을 찾는데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어. 잘 안 보여요. 마스킹 실 보다 보면 재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준다든지 경계 인쇄를 해가지고 딱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마스킹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놓은 상태 제품을 보다 보면 이게 어디에 쓰는 거지? 한참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것도 잘한 겁니다. 네, 이것도 아유, 에듀워드도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혼나야죠. 네. 잘할 수 있는 녀석인데.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도색 색깔 가이드입니다. 칼라로 인쇄가 되어 있고, 네, 각 마킹별로 네, 탑콤 보고 있지? 어, 이걸 적어야 돼, 이 자식들아, 탑콤. 응? 야, 어떻게 니네들이 이거를 안 적니?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몰고 다니는 기체, 니들만 알고 있고, 응? 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응? 응?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에듀오드는 요 기체 관련된 내용을 요렇게 적어놨습니다. 큰 내용,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렇게 마킹별 도색 대가 가이드, 좀 도면이 좀 작은 거는 좀 불만입니다. 음,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아니면 크게 하려면 또 따로 떼어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밑에 도료 테이블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가지고 마킹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듀오드 홈피 들어가 보시면 영문, 체코어 버전 두 종류 설명서 PDF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뒤쪽에 모장 도색 데칼 가이드도 있고 여기에 모장 뭔지도 이렇게 좀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네 이렇게 어,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네 근데 좀 설명서에 우겨넣다 보니까 도면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맨 뒤쪽에 있는 미그 21 F13 기본 데이터 데칼 가이드입니다. 되게 많이 붙죠? 이거만 보시고 데칼 몇 개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네 이것도 다 붙이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데칼지요. 그래서 도면이 좀 커져서 좀 더 보기가 좀 편해졌다. 네. 이번 에듀오드의 미그 21 F13 요 키트는 2011년에 먼저 발매한 다른 미그 21 키트와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어인테이크 덕트 제어입니다. 에어인테이크 덕트 제어. 그래서 미그 21의 그 외형적인 특징인 기수, 기수에 여기 쇼크콘 있잖아요. 쇼크콘하고 이제 에어인테이크가 있는데 조종석 좌우로 음, 이렇게 조종석 좌우로 에어인테이크 덕트가 지나가고 조종석 뒤쪽에 있는 엔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2011년에 먼저 발매한 미그 21 MF 키트에서는 기수의 쇼크콘만 재현하고 에어인테이크 덕트는 완전히 생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음, 이 부분이. 음. 근데 하지만 이번에 신규명으로 발매한 미그 21 F13 키트에서는 이 세부 디테일을 재현하기 위해서 동체 부품에서 기수 일부를 또 분할을 했고 에어인테이크 덕트 부품 반대쪽에 이 노즐 랜딩 기어, 음, 노즐 랜딩 기어 수납부 세부 디테일을 또 새겨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키트하고 좀 에어인테이크 덕트 재현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에어인테이크 덕트를 전체 재현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냥. 조종석 바스터브 앞쪽까지만 딱 재현을 했어요. 뒤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한 건 아니다. 아, 어, 앞부분까지만 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다른 뭐 미그 21 키트처럼 뭐 에어인테이크 덕트 생략할 수 있는데 좀 늦게 개발한 덕을 보는 건지, 뭐 에듀오드 개발진의 집념인 건지 모르겠으나, 에어인텍 덕트하고 세부 디테일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방 계기판 만들고, 그 다음에 조종석 바스터브에 이렇게 하고, 측면에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측면 디테일은 따로 또 분할해가지고 동체 좌우 부품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붙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에어인테이크 덕트 만든 거를 여기다 딱 끼운 상태로 동체에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수 에어인테이크 덕트하고 노즐 엔딩기 수납부 요걸 이렇게 조립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는데 이 노즐 엔딩기 수납부 격벽 부품 이 F19하고 F42 요거를 접착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접착면이 조금 잘 본인 제 생각대로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가조립이 일단
필수고요. 그래서 요 부품을 스텝 1, 스텝 2 돼 있잖아요. F19 부품을 이쪽이든 이쪽에 먼저 접착을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F19하고 F41을 먼저 끼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요거대로 하니까 좀 잘 조립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요거 F42의 접착면하고 요거 F45하고 F46 요기 좀 표시가 되어 있는 접착면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딱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혼란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립 안 하고 무조건 모형용 접착제 바른 다음에 끼우지 마시고 충분히 가조립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석, 마스터부 뭐 말씀드리면 전방 계기판, 조종관, 스로틀, 러더 페달, 좌우 격벽, 좌우 콘솔, 후방 격벽, 글레어 실드 모두 다 분할했습니다. 네, 이 다른 회사 키트보다 부품 분할이 많아서 조립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세부 디테일 잘 살렸고요. 조립성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주관적인 건데 부품 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다듬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조립성이 떨어지는 거지. 뭐 부품이 이거 악유가 안 맞는데 그건 아니에요. 악유가 안 맞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에듀오드 특유의 선택 옵션, 도색, 데칼용, 애칭용. 네, 지금 여기 민자 전방 계기판이잖아요. 제베지단은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고 다른 거 안 넣어주는데 에듀오드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습니다. 전방 계기판 몰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 왼쪽을 할 거니 오른쪽을 할 거니. 그래서 왼쪽 민자 계기판은 칼라 애칭 PE 포토 에취츠 요 약자잖아요. 칼라 애칭을 쓸 거면 민자 계기판을 쓰고 도색을 하거나 데카를 붙여도 되거든요. 여기다 또 데카를 붙이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잘 붙이시면 도색을 하거나 데카를 할 사람은 G에 35 부품이 아니라 G에 36 부품을 써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조금 감격한 거는 이 센터 콘솔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것도 또 분할을 했어요. 이 각도가 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데 언더컷 때문에 계기판 몰드가 뭉개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분할을 했어요. 음. 다른 회사였다면 아마 이거 분할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부품 두 개로 퉁쳐지. 이렇게 하면 부품이 네 개가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그죠? 어. 이렇게 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애칭도 되게 많이 붙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데 얘는 또 선택이네. 37하고 39번 선택. 그리고 여기 써 있죠? 네. 애칭하고 데칼. 마킹 A일 때는 이걸 쓰고 마킹 B, C, D, E, F는 이 애칭하고 이 데칼을 써라.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질어질하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에디오드 곡률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조수석 바스터브가 이제 바닥판처럼 생겨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측면 사이드워라고 콘솔 부품이 이렇게 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우 콘솔이고 사이드워이잖아요. 측면 격벽. 이것도 지금 물음표 있죠? 선택입니다. 네, 애칭 쓸 거면 민자 계기판, 도색하거나 데칼 쓸 거면 GA 11.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인젝션 부품이. 자, 그리고 콘솔 이게 통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음표 왼쪽 오른쪽 선택. 음. 이것도 콘솔도 민자. 보통은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칼라 해칭 넣어준 다음에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칼라 해칭을 쓰고 싶으면 이 몰드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제거하는 작업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거해 보신 분, 네, 금방 아실 거야. 손 다치기도 쉽고, 그래서 깔끔하게 제거하기가 좀 짜증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에듀오드는 이렇게 두 종류의 예, 부품을 넣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콘솔 프레임은 또 두 개로 분할했어요. 통째로 해도 되는데 이건 이전 미그 21도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전 미그 21. 네. 안녕하세요. 김기성님 어서 오십시오. 그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평면이 아니에요. 좀 단차가 좀 있어요. 사이드와 그리고 전방 계기판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좀 완전 평면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데카를, 데카는 아니라 애칭 이렇게 돼 있고 단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단차 살리면서 제거를 해야 돼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거는 좀 평이하게 생긴 계기판 몰드지, 좀 복잡하게 생긴 계기판이면, 그 조금 부품, 1대48에서 부품 크기가 좀 크긴 할 텐데, 짜증납니다. 짜증납니다. 네. 자,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옵션 부품 다 들어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스로틀 부품도 따로, 네. 분할했죠. 네. 이거 안 했으면 제가 또 뭐라고 했을 텐데, 따로 분할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후방 격벽도, 이걸 왜 투명 부품을 넣어주나 했더니, 이제 미그 21도 생산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그 바리에이션을 또 고려를 한 거예요. 음. G28은 일반적인 부품이고, A11은 투명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창 때문에, 유리창 때문에 이걸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음. 그래서 마킹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릴 게, 이것도 참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조종석이 이 부분이 다 앞부분에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통 좌우동체 부품을 조립하면은 조종석 쪽은 끝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캐노피 사출 자석 빼고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네, 여기도 지금 허드, 건사이트 이 조그만 부품들. 네. 게다가 이 허드 옆에 또 뭐 또 계기판이 있는데, 이것도 두 종류를 넣어줬어요. 이게 못에 쓰는 계기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애칭용 GA58은 데카라고 도색용. 그리고 이 조그만 진짜 조그마거든요. 여기에 애칭 두 개 붙이도록 돼 있어요. 음. 요렇게 만들라는 거지. 네. 네? 요렇게 만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뒤쪽 G22 후방 패널이잖아요. 그죠? 요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붙이셔야 요렇게 됩니다. 네. 다른 메이커였으면 아마 요렇게 해놓고 뭐 대충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두 개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입니다. 이 조그만 부분에 부품이. 네, 요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마킹 A, B, D, E, F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부 디테일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부품 분할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페터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트럼페터 것보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트럼페터 거. 좀 전에 설명서로 봤던 전방 계기판입니다. 네. 왼쪽이 애칭용, 오른쪽이 도색 데칼용입니다. 센터 콘솔. 어, 월드 샤프합니다. 네. 월드 샤프예요. 근데 애칭 쓰실 분은 요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도색하고 데칼 하실 분은 오른쪽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음. 세필로 붓도색을 하던 사람이라서 이 몰드 네. 되게 샤프해요. 음. 뭐 칼라 애칭도 좋긴 하겠지만, 조선소 바스터 바닥면인데, 요거는 의외로 좀 심심합니다. 바닥면 디테일은 원래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음, 이렇게 접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아쉬워요. 이 전방기판 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의 그 받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조립하면 이 각도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좌우 동체 부품 붙인 다음에 위쪽이 글레어 실드라든지 여러 가지 허드 부품, 건사이트 부품을 접착을 할 때 조금 각도가 틀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봐왔던 그 밑에 센터 콘솔 밑에 접착 가이드뿐만 아니라 좌우 쪽에도 잡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방 계기판 접착 가이드로.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각도하고 위치가 정확하게 딱 고정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밑에 센터 콘솔 가운데만 잡아줘서 그런 점은 좀 불안하다. 네.
스로틀 보시면 민자인 것 같죠? 이 끝부분 보면 버튼류도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리 이렇게 해놓고 좀 있으면 굳을 거고 이전에 1대48 미그 21 키트에는 없었던 부품입니다. 네, 여기 좀 안쪽인 거고 여기에 지금 노즐 엔딩이 수납 측면 격벽인 거고요. 반대쪽을 보면 여기 이제 아, 공기가 지나가는 공기가 지나가서 조종석 바스터브 뒤쪽에 있는 엔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깔끔하게 했고 여기에 또 뭔가 또 붙이는 부품도 넣어줬고요. 자, 그래서 요 디테일을 살릴 텐데 문제는 이제 요 이렇게 요 부분 5개를 잘 붙여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이 부품. 이 부품의 좀 접착 가이드, 접착면을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도 사선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선이 또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는 요 부분하고 맞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헤맸습니다. 반대편의 접착면도 사선으로 돼 있으면 딱 맞을 텐데 반대편의 접착면이 사선이 아니어서 그래서 조립성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였구나. 아, 이제 알았네요. 아, 미안하다, 에듀도. 오해했다. 어? 야, 접착면이 맞아요, 여러분들. 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이 부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설명서에는 이 설명서 그린 이 새끼들 독촉이 됐는데? 자, 저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요 접착까지 튀어나온 거 있죠? 그 윗부분에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접착까지 밑부분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설명을 접착을 도와주는 접착 이 추가 설명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이런 거라든지 이거를 이쪽에 어디 그려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요 접착면이 딱 맞도록 그렇게 추가 설명을 해줬어야지. 씨. 음, 요렇게 초점이 맞나 모르겠네. 요 부분, 네. 요러면 딱 맞네. 어, 참. 네? 이렇게 하고 혹시 또 모르니까 여기 듬뿍 바르고.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좀 공간이 많아서 이제 무게추 어,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을 끼워 넣는데 앞부분이 네. 앞부분이 폐압이 되면서 음. 아, 잘 맞네. 아, 미안하다, 에디오드. 오해했다. 씨. 이거 며칠 전에 가지고 투덜투덜 되는데 아, 이 자식들 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뒤쪽에 후방격벽 안 하더라도 잘 맞네요. 미안해. 근데 설명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떡칠을 좀 하고. 음. 네, 맞아요. 좀 약간 이건가 저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명서로는 요 부품이 위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맞춰보니까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서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네. 네. 아, 미안해. 근데 설명서는 바꿔줘. 씨. 응? 아, 참.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조립이라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발견하지, 이거 가조립 안 하고 바로 조립을 하시는 분이면 이거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게다가 또 도색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해버리면 이쁘게 칠해놓은 부분 다 떡칠이 되면서 다 녹아서 나오는데 열 받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주 잘 폐합이 된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떨어질까봐 목공용풀 떡칠. 혹시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목공용풀이니까 이렇게 접착제를 떡칠을 하는 겁니다. 네, 모형용 접착제. 플라스틱을 녹이는 모형용 접착제 이렇게 떡칠을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녹아요. 녹아서 나중에 내일 음,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부품이 휘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정량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네, 요 부분 F42 부품을 45하고 46에 붙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짜잘한 부품들도 또 있어요. 음, 지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엔진. 설명서 보시면 뭐 1대48 스케일답게 네. 노즐, 애프터버너 섹션, 애프터버너, 아니, 애프터버너, 플레임 홀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가지고, 그다음 됐고, 분할을 했고, 그 다음에 GA64, 노즐 액추에이터 부품도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즐 바깥쪽에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GA31 부품도 분할을 했고요. 그래서, 요 이전 미그 21 키트의 부품 분할하고 거의 같은 분할입니다. 네, 가위 부분 분할이고 그 다음에 좀 달라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GE30인가 이거는 애칭으로 넣어줬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인젝션 부품으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 애프터버너 섹션 2에 11번하고 2에 14번 보면은 요거 위아래로 접착 가이드가 좀 길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나 보니까 나중에 동체 좌우 부품에 조립을 할 때 지금 요거 보시면 내부 지지대 겸 음, 애프터버너거든요. 네, 내부 지지대 겸. 그래가지고 탑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위치해가지고 동체 내부에 접착 가이드에 끼고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만 있으면 이 부분은 덜렁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 뒷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접착 가이드가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디테일 희생 없이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음, 이렇게 합니다. 반대편 접착 가이드가 부러져가지고 음, 이렇게 음, 센터 맞고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좀 했습니다. 네, 막공용표를 좀 많이 좀 바르는 바람에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조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메인 엔딩은 수납부입니다. 이렇게 좀 모든 격벽을 분할을 했거든요. 앞뒤 좌우. 그런데 지금 미그 20 F13 키트에서는 왼쪽 격벽 부품을 한 종류를 더 넣어줬어요. F28, F29. 요것도 마킹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배관유 부품 조그만 거 짜잘한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큐티에 비해서 뭐 옵션 부품 하나 더 늘어났던 거 그거 외에는 없기는 한데 조심할 부분이 좀 있어요. 다시 분해하면서 다시 네 이렇게 좀 다시 요거는 분해를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요것도 어떻게 보면 조립이 쉬울 수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뭐 양쪽이든 앞뒤든 뭔가를 좀 지지할 수 있는 부품이 좀 있었다면 요 메인 엔딩 수납부 격벽을 좀 더 손쉽게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네, 훨씬 더 안쪽에 지지대 부품이 조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립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뭐, 네, 좋습니다. 여기 또 추가 부품 또, 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좀 다르죠? 밑에, 이쪽 디테일이 좀 달라요. 요거 때문에, 예, 부품 하나를 더 넣어줬다. 네. 미그실 F13 동체 부품이고 신규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기수 화면에 있는 피터 스태틱 붐 요거 분할했고 그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분할했고요. 그다음에 기수 상부 패널 요거 분할했고 그다음에 엔진 나슬 뒤쪽 두 종류 넣어뒀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스파인하고 수직미까지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그 실버 보시면 음, 그 에어 인렛, 공기가 들어가는 이런 스쿠프 같은 거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두 다 분할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따로 다 분할을 했어요. 어떤 메이커들은 뭐 그냥 동체하고 같이 크기가 좀 작은 거 은근슬쩍 그냥 분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에듀어드는 따로 분할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뒤쪽이란다. 요거 배면, 동체 배면 거의 동일한 분할선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음. 한정판 네.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냥 싹 다 그냥 쫙 네. 아,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럽 분들한테는 우리나라 분들은 모델러들은 F13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구소련뿐만 아니라 뭐 체코슬로바키아, 다른 핀란드, 다른 그쪽 아프리카 뭐 하여튼 유럽 쪽 국가들은 요 미그 21세대 기체들을 많이 운영했던 나라가 있고 그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체거든요. 전시되어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어 게다가 결정파 키트가 트럼펫터 거밖에 없었어요. 1대 48은. 그런데 에듀드가 이제 한 대다가 자료지까지 넣어서 게다가 뭐 자석 딱지도 넣어주고 노즐 엔딩 기어, 메인 엔딩 수납부, 마스킹 폼 이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또 양념을 잘 치니까 한정판이 그냥 100불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BFC 회원이시면 또 할인 받아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네, 게다가 또 에리오드 데이 행사에서 또 행사 직접 오시면 그때 거기서 또 수령 받을 수 있게 해놔가지고 그냥 싹 다 팔렸다 보시면 됩니다. 스타버드 부품이거든요. 에어 인테이크 덕트하고 존스 바스터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두 접착 가이드 보이시죠? 내부 지지대 부품. 요거를 이전 키트에도 들어있던 거예요. 미그 21 키트에. 근데 그걸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조립했던 엔진 쪽. 그 다음에 엔진 뒤쪽이 또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도 조금 네, 좀 마이너스 접착 가이드 보이죠? 여기도 저 애프터버너 석션 접착 가이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지를 해주는 거라서 조립을 하면 은근히 강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에어인티그 덕트, 뭐 존스바 스토브 내부 지지대 엔진 세팅한 다음에 요 반대편 동체 부품을 조립을 해보면 의외로 조립이 또 잘 됩니다. 잘 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 동체 부품에 새겨진 접착 가이드 깊이가 좀 깊어서 이런 부품들이 약간 좀 잘 안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잘만 세팅하면 반대편 부품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조립 한번 해보시고 보온 조립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글레어 실드가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요겁니다. GA40하고 GA41입니다.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맨 처음 가조립을 할 때 좌우 동체를 조립을 하고 글레어 실드를 나중에 조립을 하면 조립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 좀 좌우 동체 조립 후 이게 안 들어가는 거라면 주의 이거를 이거 좀꼭
이 단계에서 조립을 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뭐 설명서 지정대로 하신 분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 오늘 또 뭐 이런 기회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면, 요 분할이 되는 글레어 실드를 꼭 좌우 동체 조립하기 전에 세팅을 하시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셨죠? 네, 안 들어가니까. 네. 안에 내부 부품이 없는 상태로 세팅을 이렇게 해보면 좀 건들건들거려요. 네, 지지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건들건들거리고, 네,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네, 좀 접착면이 좀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뜨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살짝 비쳐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다듬어 주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느러미가 좀 있다. 이런 것들도 깔끔히 일단 반짝반짝거리는 메탈릭 그거로 하실 거면,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좀 비쳐 보이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걸? 네. 요것도 좀 접착면을 조금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차가 안 생기도록.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타미야 거하고 좀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앞부분에다가, 네. 에어엔티가 덕트하고 존스파터 조립 쭉, 네.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글레어 실드가. 근데 이게 좌우 동체로 조립하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설명서 지정대로 네, 미리 조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 뒷부분 잘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소 바스톱하고 후방 격벽인데, 후방 격벽을 먼저 바스톱에 붙이셔도 되고, 네, 나중에 붙이셔도 되고, 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음, 오케이. 스무스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쪽 내부 지지대도 네, 접착까지 딱 맞고, 반대쪽 네, 여기도 딱 맞고, 오케이. 음, 자, 이렇게 좀 조립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 이제 벤터널 핀이 들어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지지대가 들어가서 이게 없었으면 좀 낭창낭창 거리고 나중에 에, 주익을 조립을 할 때 윙 노트 쪽에 또 어,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내부 지지대가 들어가서 상당히 좀 강성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동체 배면 주위 카브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패널 라인 뭐 리벳은 뭐 깔끔해요. 깔끔해서 리벳도 깊게 아니면 좀 넓게 찍혀 있는 게 있고 얇게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사포질하면 좀 얕게 찍혀 있는 거는 조금 깊이가 좀 얕아질 것 같아서 나중에 워싱이나 먹선을 넣으면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 아주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프론트 스피드 브레이크, 에어 브레이크하고 리어 에어 브레이크 이렇게 분할이 있고 메인 랜딩기 수납부 격벽 안쪽 네, 예전부터 해놨던 디테일 다 들어가고 여기에 메인 랜딩 수납 격벽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F13 같은 경우는 요 리어 브레이크 쪽에 이제 기관포가 탑재가 돼가지고 그거 제원 때문에 이쪽 또 부품 개수가 또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닫힌 상태 그 열린 상태 다 재현이 가능하고 리어 에어 브레이크도 닫힌 상태 에어 브레이크 다 열린 상태 다 지원이 가능하고 게다가 요거 이 리트랙터블 이제 택싱 라이트 요 부품도 두 가지 패턴입니다. 보통은 패널 라인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여기 구멍을 뚫어 놓고 안쪽에 투명 부품을 넣어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좀 리트랙터블 이게 내려오는 상태의 그 택싱 라이트라서 그런지 두 가지 옵션 부품을 넣어줬는데 이것도 상당히 에듀워드가 신경 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 프레임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수납된 상태, 클로즈드. 요거는 내려간 상태, 투명 부품 있고. 이렇게까지 또 해주는 메이커가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려간 상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주익 상부 부품을 조립하기 전에 네,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전에 미그 21 키트하고 거의 비슷한 네, 직경 표시는 다 되어 있고 핀바이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동익들은 다 분할이 되어 있고 에어로너는 일단 중립 상태로만 조립이 되는데 각도 조절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플랩은 내려간 상태, 올라간 상태 다 되어 있고 부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그 21 주의 상부 부품에 그 윙 펜스가 있어요. 윙 펜스. 근데 다른 메이커 같았으면 좀 투박하게 뽑아내거나 분할하지 않고 아니면 애칭만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텐데 에듀오드는 인젝션 부품을 얇게 해서 좀 넣어줬습니다. 여기에는 네, 윙펜스 애칭 부품이 없어요. 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얇은 부품들 순간 적재적으로 붙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약간 뭐 실제 뭐 48분의 1로 줄었다고 봤을 때 부품 두께가 조금 두꺼워 보이더라도 그냥 플라스틱 부품으로 넣어주는 게 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좀 마음에 안 들면 네, 사포질 해가지고 얇게 만드시든가. 음, 먼저 네, 요 2라고 되어 있는 게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것도 조금은 불만입니다. 네, 그 타미야가 하도 그냥 조립성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눈높이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이것도 참 부품 설계를 잘한 거긴 하지만 네, 조금 어긋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끼웠을 때 요거를 어긋나지 않게 좀 잡아주는 든든한 가이드가 좀 추가로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도 훌륭하긴 한데 이렇게 또 못 만드는 메이커가 있거든. 음, 이 정도로. 근데 이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 저는 또 떨어지지 말라고 혹시나 해서 듬뿍 듬뿍 네, 모형용 접착제 이렇게 바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맞습니다. 네. 잘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접착 가이드가 없어요. 그죠? 이 부분 뭐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최소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접착 가이드가 없어요. 요 모양 저 부품 분할선에 맞춰서 조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 같은데 다른 메이커라면 이제 군데군데 접착 가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품이 틀어지는 일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끈한 접착면만 있기 때문에
요게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붙이셔야 되고, 요거를 제대로 이쪽 여기다가 세팅을 못 하시면 나중에 윙 노트 쪽에 틈이 발생합니다. 동체를 끼웠을 때. 그런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하니까 가조리 꼼꼼히 해보시면서 제대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또 제대로 맞춰야 또 사포질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직 다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여기. 어디까지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드 부품하고, 하여튼, 네, 조그만 부품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이렇게 조립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네, 안쪽에 거기 있지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조립을 한번 해보니까 조심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입니다. 네,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이렇게 지금 들떠요. 음, 요 들뜨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도록 좀 공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뒷부분도. 네. 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접착 가이드라든지 설계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여기 앞부분이 뜨는 걸 방지해주고 뒷부분도 뜨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상태에서 덩치하고 주의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좀 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앞부분은 네, 이렇게 좀 떠요. 네, 이게 떠서 좀 추가적으로 뭔가 좀 네, 작업을 좀 뒷부분도 떠서 앞부분만 뜨는 게 아니라 음, 이 부분도 조금 해주지 않으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음, 뒤쪽 접착 가이드를 조금 다르게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진 않았어요. 음, 네,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앞하고 뒷부분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윙도트 쪽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상방각 잘 해가지고 요건 제가 목공이 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틈이 나는 것 같고 음, 공식 완성 당일 보면은 깔끔하게 붙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잘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엔딩 게 스트럿입니다. 여기서 좀 이전에 미그 21 키트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뭐 이런 뭐 메인 휠 타이어 두 개를 분할하고 휠 허브 분할한 건 거의 같아요. 같은 분할인데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겁니다. 바로 요거. 메인 엔딩 스트럿에서 달라진 부분이 요건데 바로 이제 미케니컬 링키지 시스템 패러렐러그램 네 요거 부품을 인젝션 부품으로 넣어줬어요. 예전 미그 21 키트는 이게 인젝션 부품이 없습니다. 이 F20하고 F21 부품이 이거 애칭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직선도 아니고 이게 보세요. 이거 이렇게 꺾어야 돼요 애칭을. 근데 지금 미그 21 F13에는 F20하고 F21 부품이 인젝션 부품으로 들어있다는. 요게 또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애칭 다루기 힘들거든요. 일직선으로 된 것도 붙이기 힘든데 이걸 몇 번 꺾어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가지고 이 접착력이 적은 요 부분에서 붙인다? 아 이게 말이 쉽지.
F20, F21 부품 요거. 뭐 실제보다는 좀 두껍게 사출이 됐겠죠. 어, 예전엔 에칭으로 넣어뒀으니까 부품을 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거가 더 좋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볼륨감이 더 있고. 음. 다른 미그 21 키트는 이렇게 인젝션 부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사출 자석입니다. SK1 사출 자석. 자,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 부품이 몇 개냐면 엄청나게 많아요. 어. 지금까지 발매한 1대48 스케일 미그 21 키트의 사출 자석 중에서 단연코 부품 수가 제일 많고 제일 디테일이 좋은 사출 자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다 사출 자석이에요. 인젝션 부품에 엣칭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기본 데이터 데칼도 있고. 그래서 총 16개입니다. 인젝션 부품만. 그리고 총 12개의 칼라 에칭 부품이 있고요. 그래서 총 28개예요. 시트 벨트까지 하려면 총 28개의 부품을 붙여야 되고 거기에 사출 자석 데이터 3개가 있어요. 그러면 31개가 되겠죠? 완성본으로 만들려면.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송 때, 지금 라이브 방송 때에는 제 시간 내에 조립을 못할 것 같아서 요렇게 분해를 안 해놨어요. 요게 지금 인젝션 부품만 한 거죠. 총 16개의 부품으로 조립한 목공유풀, 네, 화이트 크래프트 글루로 목공유풀로 조립한 SK1 사출 자석입니다. 네. 뭐 시트 벨트라든지 가랑이 사이에 있는 시트 파이어링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냥 인젝션 부품만 보더라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구소련, 뭐 러시아의 사출 자석 같은 거 보면 형상이 서방 측보다는 좀 훨씬 복잡해가지고 인젝션 키트로 이제 사출 자석의 특징을 제대로 좀 재현하기 힘들거든요. 음. 근데 에듀워드는 부품 수를 늘려서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여기에 시트 벨트하고 시트 파이링 핸들, 애칭 부품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요새 뭐 3D 프린팅 별명이 더 좋겠지만 그건 예외로 할게요. 네, 키트 있는 부품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세부 디테일이 좋지만 부품 수가 많아서 세부 디테일을 잘 살렸지만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조립성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어제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지 아실 겁니다. 네, 사출 자석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 프레임하고 엉덩이 쿠션이 있는 부분 여기 요거 GA16, GA21, GA53, GA54 네, 요 부분이 글쎄요 설계자 의도대로 좀 깔끔하게 단시간 내에 조립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접착 가이드를 좀 더 좀 튼튼하게 좀 견고하게 좀 했으면 딱딱딱딱 돼가지고 폐합이 되는 형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요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요걸 만든 다음에 뒤쪽에 네, 사출 자석 등받이 부분 요 부분 밑부분에 접착을 하는 건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부실해요. 부실해요. 음. 물론 깔끔하게 접착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숙련된 사람인 경우고 초보분들이 하시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조금씩 그 부품이 각도가 삐뚤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사출 자석에. 뭐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헤드레스트 부품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요거는 뭐 잘 삐뚤어지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이 측면 요것도 잘 붙이지 못하면 네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뭐 애칭은 예외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G5, G6 접착 가이드 접착면이 조금 애매해서 이 각도가 맞는지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음.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쏙 들어갑니다. 네, 쏙.
이렇게 사출 좌석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닫힌 상태의 캐노피 부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캐노피 앞뒤 여기 면을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더 깔끔하게 조립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런너 게이트만 다듬은 상태니까 저는 음, 이렇게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네. 슈 이렇게 되고 조립성 일단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조립성을 보여주는데 그 에듀어드 특유의 접착 가이드 설계 때문에 부품이 좀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가조립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에어인텍 덕트 노즐에 있는 게 이제 수납부 제가 좀 그 접착 가이드 그러니까 설명서 지정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좀 조립을 잘못했던 부분인데 조금만 가조립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이 부분이라고 그냥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품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SK1 사출자석 그다음에 메인 엔딩 수납부도 가운데 내부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조립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체 스파인 수평미 그 부분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 특히 내 부분 특히 이제 앞부분 요 두 부분만 중점적으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포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 없습니다. 이전에 미그 22도 그랬고 지금 미그 21 F13도 프로포션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어디 틀렸다고 뭐 나오는 뭐 이런 뭐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만큼 이제 리서치를 잘했고 3D 모델링도 잘했고 금형 잘 만들어서 부품 분할 잘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평 2011년에 신금형으로 발매한 1대48 스케일 미그 21F보다 먼저 발매했어야 했던 미그 21F13 키트가 14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에듀워드가 쌓아온 노하우를 이 키트에 잘 적용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형식이지만 또 하나의 결정판 키트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페터 키트보다는 에듀워드 1대48 스케일 미그 21 F13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MiG-21 F-13 kit, which should have been released before the 148 scale MiG-21 MF release with a new mold in 2011, has finally seen the light of day after 14 years. Etude has successfully applied the know-how they have accumulated over the years of this kit. Unfortunately, this model is not popular in South Korea, but another definitive kit has arrived. I recommended Eduard 148 scale MiG-21 F-13 over the trumpeter kit. Thank you. 골사인 쿠거였습니다.